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입니다. 지금 이 영상 찍는 옷차림이 조금 오늘 좀 캐주얼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은 휴일이거든요. 현재 이 영상 찍는 시간은 2016년도 3월 1일 11시 59분입니다. 오늘 먼저 오랜만에 이제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출장을 갑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데 출장 일정이 오늘 화요일 날 저녁 9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갔다가 토요일 날 밤에 돌아왔다가 일요일 날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일본에 갔다가 월요일 날 밤 8시인가? 밤 11시인가에 한국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3월 2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영상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가는 이유는 중국 법인이 이제 세팅하는 것 때문에 가구라든가 그런 집기류 같은 거 사무실 계약은 이미 작년에 이미 다 끝내놓은 거고요. 그런 것들 이제 오픈하기 직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법인 계좌 개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일본 법인은 이제 일본 법인 연말 결산이랑 제 이제 체류 비자 그런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갑니다. 그래도 보이긴 하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마 직원들이 웬만하면 답변을 드릴 텐데, 많이 미흡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너그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영상 과제를 찍는 이 목적은 뭐냐면, 지지난주에 이제 이게 안내해 드렸던 아이템 분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 일주일이면 된다는데 개발 기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 초안은 완성이 됐고 지금 현재 오늘 이 과제 나가는 것을 이 과제에 첨부 파일을 3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현재 이 리스트 이미지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이미지가 있고 수정하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번호를 다 좀 매겨야 될 것 같아서 리스트 이미지는 이거 좀 알아서 좀 해. 리스트 이미지가 1번, 그 다음 신규 등록이 2번, 그 다음 수정이가 3번. 그래서 현재 이 페이지는 현재 사장님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 아이디로만 보이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은 계속 수정 건의를 해야 되니까. 이 작업은 이 페이지는 언제 나왔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버그나 에러,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수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 보내드린 스크린샷은 유저 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유저 페이지고 관리자 페이지, 그러니까 MD들이 사장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드리고 가이드라인 잡아드릴 페이지가 또 돼야 되는데 그쪽이 좀 미흡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작업은 저희 개발자들이 아마 내일 이러면 다 끝날 거고 제가 또 중국에 가서 거기서 또 시뮬레이션을 또 돌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MDD랑 함수 수식 같은 것도 또 돌려볼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분석 쪽을 이제 보시면은 현재 디자인은 좀 형편없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디자인에 대한 원칙, 규칙이 필요해요. 대원칙이 필요한데 그 대원칙을 세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대표님한테 이거 디자인 컨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틀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라는 어떤 헌법 같은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지금 세팅 중입니다. 그게 아마 다음 달이면 거의 다 다음 달 아니죠. 이제 3월 달이니까 이번 달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티포스 시스템이 다시 이제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현재는 이제 웹사이트가 반응형 웹으로 돼 있어서 PC에서 로그인할 때랑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로그인할 때랑 화면이 틀리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선안은 개선안이에요. 근데 사장님들 개선안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PC처럼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시면 화면을 확대해서 보세요. 이게 왜냐면 웹 반응형이라고 하는데 웹 반응형을 했더니 웹 반응형 맞나? 웹 반응형? 웹 반응형? 반응형 웹이라고 하죠. 반응형 웹으로 했는데 하니까 개발하는데 너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만들자. 그럼 보통 PC 개발 같은 경우는 딱 3일이면 끝나는데 반응형 웹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아마존도 관리자 페이지도 저희가 그냥 보고 싶으면 확대해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스크롤을 쫙 벌려가지고.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이게 확대해서 보기가 잘 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반응형 웹을 포기를 하고 더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자.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디자인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대원칙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흔히들 말하면은 그 별로다 할지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디자인은 뭐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1번 리스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글을 올리면은 뭐 순번이 1번, 3번 되어 있는데 그럼 2번이 다른 회원사가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번 번호가 매겨지는 거 보면 회원사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사장님들도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먼저 메뉴명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 분석 1이 있고 이제 2가 만들어졌고 3가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요. 먼저 아이템 분석 1은 한 시장에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그 다음에 아마존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나와에서 있는 제품, 뭐 다나와에서 C스코어에 허브 장비가 있다. 허브 장비를 아마존에 조회해 보니까 있다. 그러면 그걸 등록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거고, 아이템 분석 2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품을 영국 아마존, 영국도 법인이 있죠. 영국 법인 설립 완료됐습니다. 영국 법인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 법인이 있죠. 일본 법인이 있죠. 미국 법인이 있죠. 한국이 있죠. 그럼 그 마켓별로 뭐 한국은 뭐 37만 원, 뭐 영국 이렇게 하면 거기서 가장 비싼 나라에 있는 그 비싼 마켓이랑 가장 저렴한 마켓이랑 환율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어디가 가장 괜찮은지 결론 딱 하나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매일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라에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쌍방향 그 셀링이 가능하게 현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판매도 하고 있고 매입도 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 출장도 계좌 개설이 2주 뒤만 완료되는데 2주 뒤에 완료만 되면 매입, 판매 둘 다 됩니다. 영국은 당연하고요. 영국은. 미국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은 더 그것도 간단하고, 요즘은 그 한국 쪽 직구라고 그러죠. 직구 쪽도 알아보고 있어요. 현재 미국 물류센터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희가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고 다 된다면 사장님들한테 그대로 그냥 전수만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거는 너무 생산성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그냥 여담으로 하면은 아이템티브 쇼핑몰 같은 경우 초반에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대씩 판매돼서 요즘에는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현재는 요즘 한 이틀에 한 대꼴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일단 누적 데이터 한 500대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 회원사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계속 분양을 진행시켜 드릴 겁니다. 당연히 그런 데서 비용 안 받으니까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이 아이템 분석이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따라서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 분석 1은 원 바이 원, 하나의 마켓을 사서 하나의 마켓을 파는 구조. 그 다음에 아이템 분석 2 같은 경우는 그 다수 대 다수.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뭐 판매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가지고 일본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이템 분석 3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 쪽으로 해서 아마 직구 쪽으로만 초점이 잡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에다 물류 허브를 두고 한국에다 쏘는 거죠. 아니면 홍콩에다 물류 허브를 두고 쏘아버리거나 영국에다 물류 허브를 두고, 왜냐면 전 세계 배송 대행 업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다 입고만 시켜놓으면 되거든요. 대신 상품 발굴만 잘해놓으면 되겠죠. 거기에는 근데 직구 쪽은 이제 법률 쪽, 동적 판매라든가 특별 통관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 병행 수입에 관련된 법률, 뭐 그런 것들.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초반 세팅은 그 중국 쪽 타오바오에 입점하자는 쪽으로 초점이 잡혀졌었는데, 지금은 그건 당연히 진행하는데, 일단 로드 거는 거는 중국에서 매입을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매입은 간단하거든요. 그 나라에 팔려면 힘든데 매입은 너무 쉬워요. 일본도 그래서 현재 작년에 매출액이 한 18억 정도, 딱 그 정식 법인 설립해서 18억 정도 났는데 다 매입이죠. 거의 다 매입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템 분석 1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 종합등급, F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올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출액이나 연결은 시키지 않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실제 판매가 된다면 판매된 히스토리를 다 입력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수능을 보기 전에 수능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안 잘할 수 있는지. 근데 잘한다 못 잘한다도 그냥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회원사가 한 정확히 세보진 못한 200개 더 될 것 같아요. 200개 회원사 중에서 당시 몇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식으로는 총 등급은 1등급부터 S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S, A, B, C, D, E, F 총 7개 등급이고 S등급은 상위 3%, A등급은 상위 8%, B등급은 상위 16%, C등급은 상위 29%, D등급은 상위 47%, E등급은 상위 70%, F등급은 100%. 그 다음에 아예 한 건도 안 올리실 경우에는 판정 불가라고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상위 몇 프로인지, 그 다음에 누적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순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평균 순이익이 몇 프로고 상위 몇 프로인지 순위로 따졌을 때, 그래서 종합등급을 따지는데 종합등급에 대한 기준은 매출액이나 순이익률의 낮은 거. 이게 왜 종합등급을 고려할 때 평균을 할까 하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A등급이 좋은 거지 A등급, F등급 이거는 안 좋다. 그래서 뭐 매출액은 A등급인데 순이익은 F등급이다. 그럼 이거 F등급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등급은 둘 중에 낮은 등급으로 무조건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 중인지, 검토 대기인지, 판매 불가인지, 판매 가능인지, 그래서 판매 가능이라는 데는 반드시 테스팅을 거칩니다. 나중에 판매 가능해서 실제로 팔아봤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판매 가능이라고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무조건 진행을 해서 사장님들이 검증을 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쭉 올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신규 등록 페이지 같은 경우는 ASIN 번호, 그러니까 아마존의 고유 번호죠. 아마존 고유 번호를 누르고 옆에 아마존 로고를 클릭하면 그 아마존 고유 번호랑 연동되어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용 확인할 수 있고, ASIN을 클릭했을 때 다른 회사가 이미 등록을 해버렸다. 그럴 때는 뜹니다. 현재 다른 회사가 등록해서 검토 중입니다. 아니면 현재 테라노가 이미 상품 현황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원사가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장님들이 심도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올렸다거나 아니면 현재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는 다 그 내용이 다 뜹니다. 그래서 항상 ASIN 번호로 미리 체크해 주시고, 원가 산정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라든가 US 달러를 이런 쪽으로만. 근데 홍콩에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홍콩 달러는 결제 안 하고 US 달러로 결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 셀러 랭크가 아마존 상품명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셀러 랭크, 아마존 이게 카테고리가 이 상품이 몇이다. 근데 동일한 제품이 카테고리 여러 군데서 순위가 매겨지는 게 있는데 그때는 가장 높은 순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나하나 페이지 다 들어가 봐요. 판매가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원가 분석 페이지에 들어가서 바이박스 프라이스, 그러니까 아마존 메인 페이지는 가격과 결국엔 수수료 다 뗀 마진 임팩트는 아마존 원가 분석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마지막에 수수료 다 떼고 순수하게 저희한테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금액을 넣으면은 다 그날 검색하는 그 날짜 환율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돼서 이 데이터는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은 뭐 한국에서 내가 다나와에서 알아봤더니 뭐 됐다더라. 그러면 한국으로 체크하면 오른쪽에 원화로 되고, 원화로 다나와 39만 6천 원 하면 거기에 부가세 제외한 금액까지 원화로 계산된 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류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무게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무게가 다 나왔습니다. 뭐 몇 파운드, LBS랑 파운드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3.1. 그런데 프로그램 이제 초안이랑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지난주에 해봤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온스도 있어요. 그래서 온스 단위, 그 다음에 킬로그램 단위 있어서 상호 체인지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온스 체인지, 온스라든가 킬로그램이랑 단위라든가 아니면 파운드 단위까지 다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예상 배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율 배송비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다 통계화 시켜가지고 홍콩에서 한국에 거쳐서 미국에 갈 때,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갈 때, 뭐 그리스에서 들어올 때, 일본에서 들어올 때 그걸 다 통계 데이터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킬로그램당 얼마라는 수치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 킬로그램당 얼마가 아니라 100g당 얼마. 그래서 통계 데이터 박스 무게랑 뭐 포워딩해서 가는 그 물류비를 다 계산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놔서 뭐 지금 현재 3번에 수정하기 버튼 누르시면 1파운드다. 그런데 이거 매입국이 그리스다. 그럴 때는 저게 100g당 한 2,100원 정도. 그러니까 0.45kg이니까 450g이죠. 450g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근데 저 값은 미세하게 변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다수의 통계 데이터를 해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원가 분석이 되면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는 게 나오는데, 현재 여기 있는 이제 그 단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변할 겁니다. 조금씩 변할 건데, 현재 이거 초안 나오고 나서 초안에서 지금 거의 수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업로드 때 한 번에 업로드해야 되니까. 그때 초안에서 잡았던 버그라든가 뭐 밑에 조정, 그 다음에 가운데 정리 뭐 이런 거 해까지 한 29개를 제가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의 마진 임팩트 옆에 바로 가기는 뭐냐면 클릭하면 바로 아마존 원가 분석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분석 2가 들어갈 거고 3가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장님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원가 분석하는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결국에는 원가 분석이거든요. 공급은 저희가 할 거예요. 대신 원가 분석만 확실하게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그래서 쉽게 원가 분석을 할 수 있게 할 거고, 이제 사장님들한테 이제 이제 요청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지? 현재 아이템 분석을 하시려면요, 그 컴퓨터 이제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웬만하면 다 교육 때 다 알려드렸죠. 장비는 일단은 필수적으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장님들 그거 원하지 않으시죠? 가이드는 정해드릴게요. 차근차근 들으세요. 모르시면은 또 물어보세요.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부품도 써보고 저런 부품도 써보고 막 해봤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모니터는 이제 모니터가 이제 장비가 이제 좋아야 돼요. 왜냐면 한쪽 장 켜놓고 계속 원가 분석 해보셔야 돼요. 이제 사장님들 다나와라든가 일본 카카쿠라든가 뭐 다 여러 군데 다 원가 분석 이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 하나 가지고는 일을 못합니다. 노트북 가지고도 일하기 힘들어요. 노트북보다는 PC가 사용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비가 좋아야 돼. 연장이 도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좋은데 컴퓨터 한번 사면은 사장님들이 원가 분석하는 정도라면 한 번 사시면 한 4, 5년은 쓰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장비 좋은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모니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모니터는 3개 모니터는 해보니까 안 좋아요. 그 듀얼 모니터는 뭐냐면 본체 하나에 거기서 모니터가 2개 나오는, 그래서 창을 왔다 갔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다 듀얼 모니터 쓰죠. 트리플 모니터가 3개인 것은 이 고개로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한 8시간, 7시간 일하면 목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듀얼 모니터가 좋습니다. 듀얼 모니터 고개를 거의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모니터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책상이 너무 좁으면 모니터가 좁아지니까 최소 23인치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직원들 같은 23인치 이렇게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컴퓨터 작업은 여기 이 정보센터에서나 하고, 집에서는 보통 이쪽에 28인치 하나 놓고 여기에 22인치인가 이렇게 놓고 해서 메인 작업은 여기 가고 서버 모니터로 이렇게 작게. 왜냐면 둘 다 28 넣으면 책상 좁아서 못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키보드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키보드는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무선을 써요.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 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선이라도 하나도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키보드는 무선 안 씁니다. 키보드는 무선이 확실하게 이 감도가 떨어져요. 무조건 아무리 좋은 마우스를 써도. 그래서 마우스는 보통 게임용 마우스가 있고 뭐 일반 싸구려로 주는 마우스가 있고 하는데, 마우스 중에서 그래도 사무용으로 가장 정교한 마우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게 가장 좋아요. 뭐 로지텍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게임용으로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틀려요. 게임을 하루에 해봤자 8시간, 9시간씩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무용 오피스용 마우스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해야 돼요. 1년 365일 거의. 그러다 보니까 쓰는데 편해요. 감도도 가장 좋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 인텔리 마우스인데 얘는 단종된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 모델만 써요. 그래서 한국에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서 이베이에서 막 20대씩 사가지고 회사도 갖다 놓고 써요. 저는 이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여자분들 손이 이게 좀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는 유선으로 쓰시고, 그 다음 PC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체에서 만든 완성품이 있고 조립하는 게 있는데, 조립하세요. 무조건 조립하세요. 완성품으로 쓰면요, 사용이 너무 떨어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PC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는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500W 이상 정도면 아마 충분합니다. 사무용 쓰는데 전혀 문제 없으세요. 500W 이상.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아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SUS. 그러니까 아수스는 메인보드계의 약간 뭐랄까,
벤츠 뭐 이런 게임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싼 거 쓰냐 비싸게 쓰냐 처음 살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싼 걸 쓰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안에 콘덴서 같은 이런 부품이 위에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오래된 컴퓨터들 보면 딱 열어보면 콘덴서 부풀어서 여기가 찢어져 있어요. 액체가 이렇게 흐르고 그게 이제 메인보드 수명이 다 간 건데 아수스는 저희가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메인보드 사용량이 부하량이 엄청 크죠. 왜냐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듀얼 모니터 돌리고 그런데도 뭐 3년 4년 된 메인보드도 그런 컨덴서가 막 터지거나 그런 게 없어. 하루에 그 풀로 돌리는데도 거의 10시간 이상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아수스 게 좀 대신 비싸요.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아수스 거를 사시고 CPU는 그냥 아무거나 사십시오. 그냥 인텔 거 아무거나 뭐 그냥 i3급 이상이면 아무거나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CPU의 영향을 생각보다 덜 받아요. 그래서 CPU는 그냥 노멀 뭐 요즘 i3, i5 정도면 아주 그냥 퍼펙트하고요. 뭐 i3도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메모리는 최소 8기가 이상. 그래서 16기가까지 될 필요는 없고요. 4기가는 안 돼요. 8기가 최적, 가장 최적이에요. 뭐 클럭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8기가면 최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HDD가 있고 SSD가 있어요. HDD는 IT 기획부 거기 가서 SSD랑 하드디스크 좀 가져와봐. 하드디스크는 철판이 들어있습니다. 철판이 들어있어서 쇠뭉치로 되어 있어요. 대신 싸요. 보통 뭐 2TB 하면은 14만원? 15만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SSD는 한 200기가에 한 15만원 합니다. 얘는 2TB인데 얘는 200기가, 그러니까 200기가는 2TB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용량이.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SSD가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약해요. 전기에 약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손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느려요. 뭐라 그럴까? USB 메모리는 뭐 원판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디지털 반도체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SSD는 반도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빨라요. 그러니까 부팅도 빠르고 업무도 빠른데 하드디스크는 느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한 SSD는 250기가 정도 이상, 한 180기가에서 250기가면 사실 앞으로 3년 동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신 거기다 영화를 다운받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MP3를 엄청 다운받아 이런 것만 아니라면 사무용으로 쓰는 데는 180기가면 너무 충분합니다. 너무 충분해요. 근데 저는 이 컴퓨터를 일도 해야 되는데 영화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기본 드라이브는 SSD에 한 250개를 탑재해 놓고 D 드라이브에 뭐 2TB 일반 하드를 장착해 놓으세요. 왜냐면 부팅은 SSD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장비 가져야 되는 게 창을 열었을 때 탁탁탁탁 열려야 돼요. 딱딱딱딱 열리고 바로 닫고 막 창을 열고. 저도 지금 현재 정보센터에 있는 이 컴퓨터에서 탭을 몇 개를 열어놓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탭을 16개를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CPU가 16개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SSD를 사용하셔야 돼요. SSD. 그렇다 해서 뭐 모니터 같은 게 아까 인치만 얘기했지 그보다 더 비싼 거 사냐? 그건 사장님들 마음인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메뉴가 만들어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왜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모니터 하나 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있는 모니터 쓰시려면 노트북 쓰시려면 쓰셔도 되는데 생산성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작업하는데 뭐 10분 만에 될 게 컴퓨터 좀 느리다 해서 12분 만에 됐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20%입니다.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컴퓨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SSD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128기가짜리 SSD 얇죠? 이거는 500기가짜리 하드예요. 얘가 훨씬 빨라요. 훨씬 한 4-5배? 속도가. 그래서 얘는 500기가인데 이건 버릴 생각이에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세팅을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천천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거 하시면은 그 상품에 아마 늪에 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해드릴 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공급처 원가표 공급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 리스트와 거기는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를 다 리스트를 드리면 이제 그거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신제품 정보 같은 거 분석하면 아마 사장님들이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가 거의 한 90% 이상일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다 잘 팔려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회원사와의 관계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몰라요. 솔직히 저도 이제 회원사분들이랑 터놓고 살고 싶어요. 터놓고 이제 속 얘기 다 얘기를 하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바람 잘 날 없죠. 솔직히 어떤 분들은 원칙을 제시를 하면 원칙을 잘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원칙을 제시하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원칙이면 받아들인다, 자기한테 불리한 원칙이면요 그거 가지고 대응을 하죠. 대응도 원칙으로는 또 대응을 못할 것 같으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냐면, 제가 모든 정보를 딱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 너무 사회인이가 너무 잘하시잖아요.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버리면 과거에 그런 것 편하게 얘기했던 그런 거 가지고 역공격을 삼으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인간적으로 믿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수의 회원사들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어느 분이 적군이고 아군인지 모르겠습니다. 적군은 누구냐? 수익 지금 창출하고 이거 잘 배우고 나서 수익 창출하는 시점이 내가 좀 리스크를 떠안거나 내가 이제 창업에 될 시점에 창업 안 해버리고 그냥 계약 해지해버리고 그냥 잠적해버리시는 분이에요. 저희는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잘 숙성을 시켜놓고 육성을 시켜놓고 저희 자원 들여서 잘 키워놨더니 이탈해버리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커서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셔서 돈을 버셔야지만 저희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저희가 계속 사장님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수익까지 다 확보가 잘 되시고 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리스크 생길 것 같으니까 그만둬버리는 분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안 돼. 편하게 얘기하면 또 속상해지는 분들 계시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거가 되는 게 좋아요. 도태를 시키는 게 좋고 열애를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현재 이런 회원사들의 어떤 그런 이 대응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어떤 평가표 같은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사장님들이 보셔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좋다 이거죠. 과제이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더니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과제이수를 가지고 평가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현재 상품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다. 그럼 이건 창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못 하는데요? 그럼 나중에 창업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종합 등급을 가지고 이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말만 많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신 분이나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데 그 근거 자료로 쓸 생각입니다. 근데 사장님들 이게 옳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건 사장님들이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독립하시면은. 그 다음에 사장님이 하고 나서 가부 여부만 알려드린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또 잡아드려서 사장님들이 혼자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수익이 잘 나면서 직원도 뽑지도 않고 더 규모도 키우지 않으면서 리스크도 없게, 그게 여러분들 꿈꾸는 창업이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줘서 MD가 붙을 겁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MD가 7명입니다. MD 추가 인선을 또 지금 뽑고 있어요. MD는 계속 늘릴 거고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들 계속 또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장님들 서포트 할 테니까 사장님들도 그만큼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가 100만큼 노력하면 사장님들도 무조건 100만큼 노력하셔야 돼요. 가끔 게시판에 글 올려면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글 올라오신 분들 계세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글 올라오신 분들은 제가 아마 그런 글 올리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영상 답변 달았는지 아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회원사분들은 제가 이런 거 못하니까 이거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글 올리시면 정말 기분 좋게 도와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그만둬야지 뭐 어떡합니까? 당연히. 도와달라는 분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당연히. 근데 불평불만 많으신 분들 도와드리는 건 불평불만 많으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항상 노력하세요. 노력. 제가 왜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왜냐 하루라도 시간 아껴야 되니까. 밤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그래야지만 낮에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항공편 일정 그렇게 잡으라고. 하루라도 아껴야죠. 하루라도. 일본 출장 간다고 월요일 아침 9시 비행기 타고 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라. 그럼 이틀 날려 먹잖아요. 그럴 바에 월요일, 일요일 아침에 출국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사장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다지 크게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선 다해 주시고요. 그 정상이 거의 다 왔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즐거운 휴일 잘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대표였습니다. 아 오늘 과제 할까? 과제 뭐 할까? 3일짜리니까 유관순 유관순 오늘 과제는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여사죠. 대신 거기는 과제는 확인 완료라고 해놔. 네. 오늘 과제는 유관순입니다. 그래서 유관순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대표였습니다.